우리가 증가만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감소는 방향만 바뀐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증가함수다. 네, 그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증가라는 건 이 지점에선 증가다 이런 표현은 없는 거야. 증가함수는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따라하세요. 그 구간의 인의 두 점에 대하여 어떤 점을 고르든 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면 증가. 네, 그냥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엄밀한 표현은 이제 x값이 커질 때 y값도 항상 커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구간 내 인의 x값 x1, x2 생략해서 그냥 x1, x2일 때 fx1, fx2 관계가 이렇게 따라서 x값이 클 때 y값이 항상 크다. 이게 성립하면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감소 그러면 여기가 x값이 커질 때 y값이 항상 작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원칙이다. 저기 나오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증가함수를 풀어라 그러면 절대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얘를 fx로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미 x1, x2에 대해서 x1, x2일 때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요. 자, fx1, fx2는 fx2 마이너스 fx1 이걸 풀어서 보면 얘는 x2의 세제곱 얘는 x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x1은 다음에 여기서 x2제곱 플러스 x1, x2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절대부등식 우리가 배웠죠? 이거는 x2 플러스 2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x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여기 이상, 제곱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얘네가 둘 다 0이 되려면 아까 0, 0 이렇게 되려면 x1도 0이고 x2도 0이어야 되는데 얘는 x2가 더 무조건 크다 그랬으니까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얘는 0 이상이지만 x1, x2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x2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의 부호도 항상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2-fx1은 항상 양수 이렇게 되고 맨 왼쪽이랑 맨 오른쪽만 가져와 보면 우리가 fx가 마이너스 fx 이게 0보다 크다가 되고 얘를 넘겨주면 fx1, fx2의 관계가 fx2가 항상 더 크다라는 거 얻을 수 있어. 이걸 가정을 한다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따라서 f는 증가 함수 귀찮으니까 증가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원래는 증가 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거롭게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x값이 커질 때 항상 y값이 커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자, 일단 이거는 요것만 써놓을까요? 요것만 써놓고 네, 아래 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봤으면 괜찮고요. 이게 x1, x2의 관계, fx1과 fx2의 관계 이거 썼네 저번에? 썼어? 이제 말해! 아까 내가 물어봤지? 진짜 알겠어. 물어봐줄게. 아까 물어볼 때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알겠어. 또 없는 사람? 선생님 빠르게 뛰어가서 봐주세요. 근데 둘이 진짜 가림막 설치를 해놔야 되나? 서로 보면서 계속 서로 얼굴이 웃겨서 웃는 거야? 왼쪽도 서로 보면서 계속 보네.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를 판단할 때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말해볼 수 있더라를 내가 보내준 영상에서 아마 오늘 봤을 거고요. 영상 안 본 친구들은 지금 보면 되겠지? 자, 어떤 구간 내에 이미 x1, x2에 대하여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 구조건만으로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E-A분의 F'C를 순서를 이렇게 쓸게요. 평변 먼저 쓸게요. 평변은 수면을 만족하는 C가 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A, C, B 열린 구간 내에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거냐면요. 만약에 어떤 구간 내 도함수 값이 항상 0보다 만약에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전제 조건을 깔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따라하세요. 평변은 수면 짝꿍이 항상 존재. 그러니까 모든 순간 변화율은 모든 평균 변화율 짝꿍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두 번을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수 있어요. 얘랑 얘를 잡아도 평변은 순변에 이 짝꿍이 무조건 있다. 얘랑 얘를 잡아도 이 평균 변화율은 짝꿍이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모든 평균 변화율은 짝꿍이 순간 변화율이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주황색 이 도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면 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면 그 짝꿍이 평균 변화율도 항상 0보다 크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짝꿍이 0보다 크면 똑같은 값이니까 얘도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럼 B-A분의 FB-F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B-A는 지금 내가 A가 0보다 지금 작은 상태죠. B가 더 큰 상태니까 여기 보면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려면 분자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B-FA가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이게 넘겨보면 FA가 FB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또는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면 X좌표가 클 때 항상 Y좌표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증가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기 때문에 야, 우리 절대분식 풀 필요가 없어.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무조건 X좌표 클 때 Y좌표가 더 크게 된대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제 증가감성 조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F의 증가 감소를 보고 싶다.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다. 그러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다. 그럼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또 여기도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만약에 마이너스다.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신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 편리하게. 절대부등식을 풀어도 되고요. 도함수의 부호로 알아봐도 되지만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은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 얘는 어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물어보잖아. 구간에서 그럼 바로 그냥 미분한 다음에 부호 판단을 해버리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내용들이요.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원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예시가 있다고 했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증명한 건 1번 요것만 증명을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한다 만 증명했지 원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증명을 하지 않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전제 조건을 얘로 깔았죠?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라고 했지 증가하면 양수다라고는 안 했고요. 이게 반례가 있어요. 예시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모양 3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볼 건데 자, F가 이렇게 증가하는 애랑 기울기 잠깐 0 찍고 이렇게 증가하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증명했던 Y는 X3승 있었죠? 걔가 Y는 X3승 미분해보잖아. Y''은 2x 3x 2승 이렇게 돼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2차는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돼요. 이게 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도함수 부호가 양수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이 지점에서 잠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그런 그래프, 대표적인 예시가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간 분할 함수로 상수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함수, 세 개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얘네들의 도함수의 부호, 증가함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얘 도함수 부호, 접선의 기울기 항상 양수인 거 보이죠?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지점이 내가 접선의 기울기가 잠시 0이 되는 그 지점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지? 얘는 F'X가 0보다 대체로 크지만 0인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양수 하다가 기울기 0이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를 해서 얘는 F'X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때 증가함수를 판단해보면 얘는 증가죠. X가 커질 때 Y가 커지니까요. 자, 얘도 기울기 0인데도 증가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절대부등식으로 Y는 X 3세 증가인 거 확인을 했죠? 내가 보여줬지? 이거 증가요. 기울기가 잠깐 0 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증가함수야. 자, 이렇게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하면 얘는 증가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임의의 두 점, 어떤 두 점을 골라도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 를 만족해야 증가함수인데, 얘는 이 위에 상수함수인 구간 위에 두 점을 고른다면 즉 X값은 분명히 커졌죠? 근데 Y값이 커지지 않았죠? 이제 증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증가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따라하세요. 증가하거나 유지된다 또는 따라하세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는 비감소함수라고 불러요. 비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F'이 내가 F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몰라. 근데 그냥 F'은 0보다 크대. 그럼 우리가 그러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증가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증명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가 뭔지 몰라? 야, F'이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하는 데래. 그래? 그럼 그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겠구나 하면 이런 반례가 있어서 틀린다는 거지. 예외가 있어요. 반례가 있어. 거짓된 반례야. 승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재영아, 다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F'이 0보다 크다. F가 원함수가 증가한다. 자, 이거는 내가 증명을 했어. 여기서 증명했죠. 자, 이것도 성립하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안 하죠? 1번, 2번, 3번 누가 반례가 된다고 승빈아? 3번 같은 수용이 3번이 반례가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증가하면 이니까 증가하면 이라고 하면 1번 또는 2번이라면 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 1번 또는 2번이라면 항상 도함수가 0보다 크겠니? 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누구야? 2번 때문에. 얘 항상 증가하면 나 부르는 0보다 항상 크겠지? 아니요? 나 0보다 존재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반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례가 존재한다. 그럼 그러면 F가 증가하면 0 이상이 있다 그랬으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항상 성립하나요? 이거 항상 성립할 거예요. 항상 성립할 거예요. 증가하니까.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역을 생각을 해보면 F' 값이 0 이상이면 무조건 다 증가함수겠지? 했는데 F' 0 이상이면 2번 또는 3번이면이 되는 거죠. 무조건 증가하겠지? 아니면 증가 안 하는데 나 증가 아닌데 이런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 따라하세요. 원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0 이상. 따라하세요. 도함수는 0 이상.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F'X 그냥 F'이라고 쓸게. 0보다 크다? 그럼 항상 보장해줄 수 있는 거?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증가하는 거 확실하네? 증가는 보장이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F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증가한다고? 그럼 도함수가 항상 양수이거나 아니면 도함수가 0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그래서 그걸 합쳐서 F'이 0 이상이겠네?를 보장해줄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문제에 쓸 때는요. 문제에서 도함수가 양수다 라고 하면 그러면 F는 증가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조건을 해석하는 거야. 또는 문제에서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도함수는 0 이상이겠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계산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네. 줄 실수하는 게 f가 증가한다 했는데
이 디모 빼먹고 그럼 도함수는 0보다 항상 크겠네 하고 바로 틀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너네가 안 써도 괜찮고 저번에 이 내용 아마 썼죠? 이 내용은 썼나 그때? 네, 썼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따로 쓸 시간은 안 주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얘만 한번 더 보여줄게. 우리 어떤 함수의 증가함수를 조사하시오라고 하면요, 얘는 바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하면 되고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감 판단. 증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완벽하지는 않아.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인수분해 보면 0이랑 2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y는 f'x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 부호는 여기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0이랑 2는 기울기가 0인 지점이죠. 얘는 부호를 판단할 수 없어. 부호가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아니니까. 자,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냐면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 그럼 원함수가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여기 양수인 구간이죠. 그러면 원함수는 증가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 안 풀고 그냥 도함수의 부호로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 0,2에서 도함수가 음수. 그럼 이 구간 열린 구간 이 0,2에서는 원함수가 뭐 하고 있겠구나, 감소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양수점 똑같이 증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려보면 예를 들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이 y좌표가 의미하는 거 f' 입장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일 대입하면 몇 나오니? 9? 마일 대입하면 9인가요? 잠시만. 마일 대입, 왜 양수가 나오죠? 왜 마일을 넣었지? 1이죠? 1을, 정신 차려. 마일,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까요? 나 계산도 못하겠지. 얘들아 머리가 해줘. 빨리 도와줘.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상되는 거 맞죠? 1번 마상?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을 보고 f' 이렇게 말해. 내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말해. 얘 입장에서는 이 점을 보면 함수값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1은 마3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도함수 입장에서 내 함수값이 마3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f 입장에서는 이게 함수값이 아니라 미분계수값이 되는 거죠. f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분하고 1 대입한 거니까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계수가 마3이야 라고 하면 따라가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y좌표를 읽으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함수값 또는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미분계수값. 그럼 이 점 봐봐. 이 점을 볼 때는 f'은 내 함수값 0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원함수 f 입장에서는 내 뭐가 0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하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인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점 커지다가 기울기 0 찍고 이제 음수, 점점점 감소하고 기울기 0 찍고 점점점 증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좀 더 자세하게 그리자면은 자, 여기 조금 오른쪽을 볼게요. 0보다 조금 오른쪽. 그러면 얘 함수값이 0보다 조금 작죠. 0에 가깝지만 0보다 조금 작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 y좌표인 아주 0에 가까운 음수가 얘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조금 작은 음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y좌표가 점점점 작아지죠? 그 말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지점, 이 지점 1일 때 y좌표 마3이다? 야, 기울기가 마3이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점 커져서 다시 0에 가까워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0이 있다가 기울기 0에 가까운 양수부터 점점점 큰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함수 f다라고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원함수의 개형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을 만들게 된 두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가 주로 다항함수만 보기 때문에 증감 판단은 도함수의 부호를 그대로 판단할 수가 있고, 자, 이때 만약에 여기 0, 2였죠? 열린 구간 0,2에서 감소한다. 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도 맞는 말이냐면은 0을 포함하고 반열린 구간 0,2에서 감소한다. 0을 포함시켜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요 구간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는 거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의 증가 감소. 여기 포함시킬 때는 도함수 부호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직접 증가의 정의, 감소의 정의를 봐야 돼요. 요 점을 포함했을 때 x값이 조금 커졌어. 그럼 y좌표가 좀 어떻게 됐을까? 작아졌겠지. 그럼 얘 포함해서 감소다. 맞네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기울기 0이면 무조건 포함시키면 되나요? 0이면 무조건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다 친구한 0,2 이렇게 감소하니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포함하고 이 지점 포함하고 이 사이에서는 얘까지 포함했을 때 x값 커지면 y값 작아지고 x 커지면 y값 작아지고 x값 커지고 y값 작아지면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이 구간을 포함해서 감소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울기 0이점을 포함시켜서도 증가 또는 감소라 말할 수 있다. 그때 좀 찌릿했던 건 여기서 증가를 말할 때 열린 구간 2,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이거는 참이다. 도함수 부호로. 근데 2를 포함시켜서 반열린 구간 2, 무한대에서 증가한다 해도 아니 2는 아까 감소에 포함된다면서요. 근데 증가에 포함돼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을 수 있어. 증가의 정의가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포함시켜도 그게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기울기 0인지점을 포함시켜도 증가 감소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거랑 조금 더 처음 볼 때보다 나았겠지. 자, 이거는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너네가 쓰시고요. 숙제로 넘길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최대체수와 극대극소의 정의도 저번에 가볍게 한번 했었죠. 자, fx가 x는 a에서 최대다. 따라하세요. 나보다 큰 값이 없다. 그러니까 fx에 얘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값이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fa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없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가 이때 f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값 fa가 되겠죠? 자, 이거는 최대를 한글로 표현한 거고요. 이건 최대를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내가 이게 항상 성립해요. 그럼 그래? x는 a에서 최대값 fa 갖는다는 얘기구나 로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 이해되니? 알겠어? 그냥 최소는 식으로 표현은 뭐라고 쓸까요? fx가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따라하세요. 나보다 작은 값은 없다. 같거나 크기만 하다? 그럼 얘가 이게 최소값이에요 라고 보여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극대극소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죠?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 최대 최소.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면 걔는 극대 또는 극소라고 말하자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설명할게요. 좀 복잡한 그래프에서. 자, 이 정의를 엄밀하게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선행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어. 왜냐면 준킬러나 킬러급에서나 이런 거 판단하는 게 나오지. 그냥 너네가 풀 라센, 센,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극대극소, 도함수의 뭐구나 다 끝나요. 근데 준킬러나 킬러에서 그 저격하는 문제가, 개념을 저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중요한 거 4번 하나만 알고 있으면 너네가 라센 이거 풀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극대라는 거 따라하세요. 로컬 맥시멈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 최대. 그럼 예를 들면 이해 보세요. 이 지점 내가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아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았다 쳐보세요. 그럼 이 열린 구간에서 얘가 최대야 아니야? 아니에요. 얘가 더 지금 이쪽에 더 커 보이죠? 최대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 최대?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최대가 아니야. 하지만 어떤 열린 구간에서라도 단 하나의 열린 구간에서라도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예를 들면 여기서 엄청 좁게 이렇게 잡으면 이 파란색 열린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값이죠.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 최대. 그럼 얘는 우리가 극대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떤 열린 구간 하나에서라도 최대가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지점 여기는 극대점이라고 부르고, 따라하세요. 극대점. 그때 y좌표는 따라하세요. 극대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또 몇 개 없네. 얘가 더 작아 보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 주황색 구간을 봤다면 얘는 최소가 아니에요. 이쪽이 좀 더 작아 보이죠? 하지만 내가 좁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열린 구간을 관찰했다면 이 열린 구간에서 요점이 최소점.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 최소. 그럼 이 전체로 봤을 땐 얘는 따라하세요. 극소. 그래서 이 점을 말할 때는 따라하세요. 극소점. 그리고 이 점의 y좌표를 말할 때는 따라하세요. 극소값. 극소값 하면 극소값이 뭐야? 라고 하면 극소점의 y좌표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요. 극소점이 뭔데? 하면은 임의의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소가 되는 점, 그게 극소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극소점, 극대점 두 개를 합쳐서 말한다 그럼 따라하세요. 극점. 극소점, 극대점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따라하세요.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그냥 극값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극값이라고 말하면 뭐냐면요, 극소일 수도 있고 극대일 수도 있는데 그건 비밀이야. 네가 알아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힌트를 조금 애매하게 주면 극값 또는 극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극대점 또는 극소점 둘 중에 하나겠네? 그건 내가 계산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극대라고 하면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모두 찾아라 라고 한다면 모든 점들을 어떤 열린 구간 최대 최소 다 보면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해줬어요. 극대 또는 극소, 그러니까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제외하면 아예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돼. 이 4개만 정확히 알면 우리가 비교적 빠르게 극점을 조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만약에 불연속점이 존재한다면 그 점은 극점일 수도 있고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인 거야. 따라서 극점 후보. 얘네는 극점 후보인 거야. 극점 무조건 극점이다 아니에요. 후보인 거야. 자, 불연속점 이게 하나, 두 지점이 존재하네요. 자, 이 지점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열린 구간 작게 잡으면 이게 최소이기 때문에 얘는 극소가 맞아요. 극소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은 열린 구간 이렇게 만약에 잡았다고 칠까요? 어떻게 열린 구간을 잡든 얘는 최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보다 큰 값이 무조건 있고요. 얘보다 작은 값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절대로 극점이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X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첨점. 첨점은 이제 길기가 갑자기 확 변하는 건 말하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줄게. 자, 이번 첨점 같은 경우는 요점이 첨점이고요. 여기도 첨점이에요.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좁게 열린 구간 잡으면 최대가 되니까 극대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점 같은 경우는 열린 구간 이렇게 좁게 잡아보더라도 이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값 무조건 있고 얘보다 작은 값 무조건 있으니까 얘는 극대 극소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첨점도 극점의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 세 번째는 양 끝점인데요.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말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양 끝점을 극점으로 판단하는 건 교과과정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대학교에서는 양 끝점도 당연히 극점에 포함이 되는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극점 또는 양 끝점을 보라고 하는데 아니 양 끝점도 애초에 극점이 포함되는데 왜 따로 언급을 하냐. 그래서 문제로는 절대 안 나와요. 애매하게 있는 표현이. 근데 그냥 얘는 경험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이걸 판단하는 일은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양 끝점 같은 경우는 요점은 지금 포함이 안 됐으니까 애초에 볼 필요도 없죠. 자, 요점 같은 경우는 열린 구간에 작게 이렇게 얘는 그냥 흰색으로 작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잡으면
그럼 얘는 이 열린 구간에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극소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극과 가정상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면 되고요. 되게 M에서 시비 걸리기 딱 좋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만약에 극대극소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 얘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주로 조사하라고 하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친구고요. 따라하세요. F'X가 0.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0이 될 때가 우리가 주로 다항함수에서의 극점 조사할 때 나오는 친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거는요. 따라하세요. 구간 분할 함수. fx가 구간 분할 함수라면 일단 우리가 구간의 따라하세요. 구간의 경계. 예를 들면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는 얘 따로 함수를 정의해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 지점 구간의 경계라는 거죠. 경계는 극대일 수도 있고 이 경계처럼 극소가 아닐 수도 있고 극대극소가 아닐 수도 있고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경계 체크를 들어가야 돼요. 경계는 첨점일 수도 있고요. 불연속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과정상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고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값이 0일 때 그때는 주황색으로 했죠? 지우고 그때만 딱 표시를 해보면요. 두 개를 내가 넣어놨거든요. 요 지점 아까 y는 x3승처럼 기울기가 잠깐 0일 때 그리고 이렇게 2차 함수처럼 꼭지점처럼 기울기가 0일 때가 이렇게 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열린번 이 근처에 좁게 잡아도 얘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될 수가 없겠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좁게 잡으면 여기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0. 인 점은 극점일 수도 있고 극점이 아닐 수도 있고 매번 확인을 해야 돼. 너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기로 했냐면 뒤에서 좀 더 쉽게 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최대 또는 최소는 따라서 최대값은 극대값 중 가장 큰 값. 예를 들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극대 이렇게 두 개. 양근점도 원래 극대값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대값 그러면 극대값 중 가장 큰 값 이렇게 찍어서 얘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그럼 따라하세요. 극소값 중 가장 작은 값. 두 개가 극소가 되는데 이 중에는 얘가 작은 거니까 극소 중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끝값. 얘를 양끝값으로 불러요.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최대값 그러면 극대값과 양끝값 중 가장 큰 값이 최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최소값 물어보면은 극소값과 양끝값 중 가장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 거고 시험에 나올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교과서대로 가는 게 맞겠지. 교과과정상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끝값. 극점의 y좌표 값이라고 본다고 했죠? 양끝점의 y좌표 양끝값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따라가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끝값. 뭐 예를 들면 생뚱맞게 fx가요. fx가 x3승 플러스 5x 2승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다고 한 다음에 최대값 구하세요 하면 따라하세요. 극값 또는 양끝값. 양끝값이 있으려면 뭐 닫힌 구간 2,8에서 정의된 fx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구해라 하면은 이게 요 사이에 극값인 극점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지? 그런 다음에 양극값 F2, F8 해가지고 극값 다 구하고 양극값 다 구한 다음 우리가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오, 이해되니? 네. 자,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건 없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다 보는 게 맞아. 무조건 준킬로 킬로까지 다 맞추려면.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 첨점이 있을지언정 불연속점은 없는 대부분은 연속함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항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하면 불연속점이 없다. 근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점 없죠? 미분 가능하면 첨점이 없어야 미분 가능한 거죠? 그럼 범위가 제한되지. 아까처럼 범위가 뭐 닫힌 것만 2,8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두 점은 아예 얘는 셋은 다 존재하지 않고 이것만 후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지성으로 극점 구해라 극값 조사해라 그럼 무지성으로 바로 미분한 다음에 는 0 해가지고
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뒤에 정확하게 나올 건데요. 이건 조금 삭제. 자, 극대극소와 미분계수는요. 이것도 굳이 증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직관적인 해석 이것도 증명해줘야 되나? 이걸 내가 안 봤어. 이 증명 있어. 오늘 오는 줄 알고 또 있었구나. 자, 만약에 극대를 가졌다. 이게 좀 빠졌어요. 원래 열린 구간에서요.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 그럼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인 건데요. 이거 보여줬나 저번에? 이거 아예 안 보여줬어? 1번 극대를 극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대값 가질 수도 있고 극소값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극대값을 가진다면 내가 엄청 좁은 열린 구간을 잡는다면 따라하세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fx는요 a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fa에서 좁은 열린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넘겨요. 이렇게 만든 다음 내가 양변을 x-a로 나누고 싶은데 x가 a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x가 a보다 작을 때 그럼 내가 여기서 x-a는 음수이기 때문에 나눠버린다면 fx-fa 나누기 x-a는 방향이 바뀌어서 옆 이상이다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리미트를 취해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할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따라서 a보다 조금 클 때, 조금 작을 때 두 개 합쳐놓은 게 a로 갈 때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부분만 딱 취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보면 따라하세요. f의 좌미분계수. 이게 좌미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하단 말은 미분 가능하면서 fx 하면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 얘가 정의돼. 구간을 따로 얘기를 안 했어.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지 얘기 안 한다? 얘 정의형 내에서 모든 점에서 항상 미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하면 좌미는 의미. 좌미랑 의미랑 똑같고 그걸 우리가 f'a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f'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2번 1-2번 x가 a보다 클 때 해야죠. 클 때 하면은 fx-fa를 x-a로 나눈다면 부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그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리미트를 취한다면 리미트하고 x가 a 플러스 발표를 취해줘야겠죠. a 마이너스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x는 a에서의 fx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돼요? 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하면 좌미는 음이는 미분계수. 얘는 f'a로 바꿀 수 있어. 왜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좌미는 음이는 미분계수잖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요. 0, 야 이렇게 되면. 자,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0 이상이면서 동시에 0이야. 그러면 f'a가 몇인 경우밖에 없어. 둘 다 만족하는 건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f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면 따라하세요. f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졌다면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번 극소를 가질 때도 여기 부호 방향만 바뀌어서 완전 똑같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f가 극소를 가져도 기울기가 0이다. 그럼 따라서 극대를 가지는 극소를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 극점이 존재한다. 무조건 그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힌트를 주냐면요. f가 다 f라고 할게요. 미분 가능한 얘가 x는 1에서 극값 5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뭘 알아듣냐면 따라하세요.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f'1이 몇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0이다. 따라하세요.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 초선의 기울기 0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0 바로 나와요. 왜요? 라고 한다면 좀 증명했죠?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이거 부르는 이름은 많아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극값과 미분계수, 최대치수와 미분계수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한데 우리끼리는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그래서 만약에 극값 따져요 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세요. 기울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돼. 왜요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극대극소와 미분계수에 의하여 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근거가 되는 거. 매번 증명 안 하고 그냥 저 이름만 말하면 되는 거. 그러려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와야 돼. 따라하세요. 극값은 극점의 y좌표. y좌표가 5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1, 안 나면 몇이란 얘기야? 5니까 그럼 F1도 바로 나와야 돼. 함수값까지 나와야 돼. F1이 몇이다? 이렇게. 극값을 알려줬어요. 언제 극값 몇 알려주면 정보가 2개가 담긴 거야. 따라하세요. 함수값, 미분계수값. 2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그때 썼었나요? 여긴 안 썼어요? 이건 한번 쓰고 갑시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극점 있대요. 극대점이래요. 극소점이래요. 극값 갔는데요. 극소값 갔는데요. 그럼 무조건 기울기 0 찍고 시작하는 거야. 왜요? 왜 기울기 0이에요? 하면은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했잖아 라고 말해주면 돼. 극대극소와 미분계수에 의해서요. 이렇게. 분모가 0이면 분모 0인데 수렴하면 분자도 0이다. 왜요? 하면은 미정계수의 결정 1번에 의해서요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 F'X는 동원수죠? 이건 미분계수죠? F'라인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지, 미분계수니까. 이거 미분계수니까 F'라인 그렇지, 이해가 되지? 맞아요. 하나는 0 이상, 하나는 0이야. 동시에 둘 다 맞추겠다고. 이건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번 극소하고 똑같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따라하세요. 극점을 가지면 2분이 기울기가 주차. 갔다 올게요. 네, 여보세요?